탄닌감이 뭐예요? 바디감이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진스와의 페어링을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 제가 오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스와의 페어링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컨텐츠들, 테이스팅 관련돼서 컨텐츠들을 올렸었는데 구독자님께서 여러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서 제가 해야지 하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테이스팅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것들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설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테이스팅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훈련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게 테이스팅이고, 테이스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드링킹의 반대말? 여러분들께서 드링킹이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와인을 마시고 즐기는 건데, 테이스팅의 목적은 와인을 분석하고 기억하고 또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 테이스팅 방법으로 와인을 마시면은 크게 예의를 벗어난다기보다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와인을 조금 더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이스팅을 하면은 조금 이론적으로나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들에서 이렇게 조금 궁금하셨던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이스팅은 접근하는 방법은 딱 4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 향, 맛, 그리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이렇게 한 4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색상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색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색은 화이트, 로제, 레드로 따지면 숙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포도 품종에 따라서 색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생산자나 와인 메이킹 스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제가 주로 참고하는 거는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와인 폴리.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인 폴리라는 책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와인에 대한 색상들이 이렇게 나와요. 화이트, 로제, 레드 와인, 주정 강화 와인까지 이렇게 와인에 대한 색상들이 조금 더 시기의 숙성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색상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들을 보실 때는 이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와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그냥 색상 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이신 다음에 색상을 보고 책에 있는 색과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떤 색에 가까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 그냥 색상 맞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게 어떤 색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향입니다. 코에서 느끼는 후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향은 맛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스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께서 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향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향으로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향이 되게 어떻게 보면 와인을 되게 즐기는 요소여가지고 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향에 대해서 민감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상시에 장미라던가 후추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때 이 향이 느껴지시느냐가, 만약에 이 향이 느껴지시면 내 코가 약간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이미 향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향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접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면은 이런 스킬이 금방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검은 과실이다, 붉은 과실이다, 라즈베리, 딸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향들은 여러분들께서 마트에 간다던가 또는 요리를 한다던가 그런 재료들이나 과일들을 만져봤을 때 향을 한번 살짝 맡아보세요. 그 향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와인에서도 그런 향이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고, 전문적으로는 와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로마 키트라는 걸 한 번쯤은 사용을 하십니다. 아로마 키트가 무엇이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제 아로마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로마 키트는 각각의 그런 아로마의 향들을 정리한 아로마의 향수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다 구분적으로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향을 맡으면서 이 향을 기억하는 그런 스킬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 연습하는 키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와인이 이런 향들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향을 다 알고 계셔도 머릿속에서 입까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말하는 스킬들을 어떻게 보면 또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을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아로마 키트를 통해서 향을 훈련한다던가 또는 이제 마트나 요리를 할 때
항상 그런 향들을 계속 꾸준하게 맡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향에 대한 익숙함과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플레버 인텐시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향은 강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향을 맡을 때와 또 스월링을 했을 때, 또 올라오는 향을 맡았을 때, 이러한 향들을 맡았을 때 어떤 와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향이 올라오는 세기, 힘, 이런 강도들이 좀 다릅니다. 맛에서도 인텐시티가 있고요. 이런 강도가 얼마나 세냐 작으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에 있어서는 향에 대해서 구분을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로마 향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부케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로마 향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포도 속에서 나오는 이런 천연적인 향들을 이야기합니다. 딸기, 라즈베리, 체리 이런 느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부케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로마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많이 모여서 숙성이 됨으로써 나오는 향들이 있습니다. 2차, 3차 향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향들에서 나오는 새로운 향들, 복합적인 향들을 좀 보여줄 때 이런 부케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향을 맡을 때랑 조금 더 스월링했을 때 좀 더 숙성된 느낌의 향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연의 향을, 아로마향, 숙성된 향을 부케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좀 물어보시면서 제일 궁금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맛에 대한 테이스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테이스팅은 눈으로 시작을 하고 코로 음미를 하고 맛으로 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맛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맛에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드라이는 뭐 스위트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지 않은 와인을 모두 다 드라이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세부적으로 더 쪼개면은 드라이, 뭐 오프 드라이, 미디엄 스위트, 스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와인 속에 있는 잔당을 통해 가지고 와인의 맛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하고요. 드라이라고 하면은 스위트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이제 콜라 같은 경우가 113g 정도의 당분이 있는데, 와인 축에서 봤을 때는 한 미디엄 스위트 정도 되는 이런 당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란 무엇인가? 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라이트 바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을 마셨을 때의 느낌, 미디엄 바디라고 하면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을 때의 느낌, 풀 바디라고 하면은 좀 약간 우유를 마셨을 때 입에서 차는 느낌들, 또 혀를 누르는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라이트하고 풀 바디한 느낌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풀 바디라고 해가지고 또 고급 와인은 아니에요. 그러한 경향들은 있는데, 조금 무게감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와인은 아니지만,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볼 때는 너무 묽은 와인이냐, 진한 와인이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라이트 바디냐, 풀 바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닌도 많이 물어보시죠. 타닌은 껍질이나 씨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 껍질이라든가 티백 같은 거를 우리다가 생각지도 않게 좀 더 많이 우리게 되면은 이게 떫은 느낌들이 많이 나는 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되게 마르고 또는 혀를 조이는 느낌들을 이제 타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의 이런 거친 느낌들이나 이런 타닌감들은 사실 이제 와인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기 숙성형 와인이라든가 조금 더 와인에 대한 힘을 보여줄 때는 이제 타닌들이 되게 조금 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닌 세다, 타닌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댓글 중에 한 분께서 타닌이 둥글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타닌이 둥글다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타닌이 거칠거나 좀 불편한 타닌이 아니라 매끄럽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타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테이스팅은 사실 제가 그 진솔한 페어링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좀 뭐 취향별, 스타일별, 품종별 취향을 좀 찾아드리기 위해서 테이스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하지만 또 와인 테이스팅에 대한 용어들은 사실 뭐 드링킹에서 가장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와인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기에는 좀 편하시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드링킹에 제일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와인은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맛있는 와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들과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셨던 댓글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모아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좀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